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체지방률이 16.2%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4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3라는 네이밍으로 나와야 되는데 삼성이 모델 정리를 하면서 갤럭시 워치 4로 나왔습니다. 기존 물리적인 다이얼이 있었던 갤럭시 워치 3까지 나왔던 모델은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자, 그럼 전작인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는 전면에 실물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버 색상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이 총 4가지로 나왔습니다. 블랙, 제가 구매한 실버, 그린, 그리고 핑크, 골드까지 4가지 색상이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는 삼성 갤럭시 워치 4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44mm라는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이고요. 40mm와 44mm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44mm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라벨실이 아래 위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일단 잘라내고요. 자, 모두 잘라내고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면 갤럭시 워치 4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지게 바뀌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워치 2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요. 이 스트랩의 질감도 많이 다릅니다. 엄청 미끄럽네요, 스트랩이. 자, 잠시 빼놓고, 그리고 박스 뚜껑에 또 하나의 박스가 있는데 아마도 충전기와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네. 여기는 간편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절반씩 나눠져서 양쪽에서 열 수 있고 C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1.4인치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대신 해상도가 증가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44mm 364ppi보다 더 늘어난 424ppi로 개선이 되었고요. 디스플레이 강도는 동일한 고릴라 글라스 DX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GPS와 NFC 안테나가 내장되었고요. 조도 센서도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삼성페이는 탑재되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우측에는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홈 버튼에 빨간 띠가 새겨져 있네요. 애플워치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그리고 버튼 사이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가운데 광학 심박 센서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기 생체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스피커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슬림해지고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센서 부분이 확실히 평평해졌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갤럭시 워치 4는 많이 평평해졌죠. 심지어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복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머 알루미늄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서 더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역시 각진 모양이 디자인적으로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 테두리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고급지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만 테두리에 칠해져 있는 도색이 잘 벗겨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밴드는 이 호환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한쪽만 뺐는데, 자, 이게 좌측이 갤럭시 워치 4 밴드고 우측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밴드입니다. 기존에는 끝단이 평평했지만 갤럭시 워치 4 전용 밴드는 시계에 맞게
둥글게 바뀌어서 디자인이 바뀌었죠. 자, 한번 끼워보면 근데 직접 이렇게 끼워보니까 좀 어색하긴 어색한데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의 밴드는 이렇게 단위지이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이 생겼죠. 자, 이제 전원을 켜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켜졌고요. 네, 이렇게 새 디바이스가 감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자, 연결을 누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계속 움직이네요. 한 번밖에 안 움직였었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메시지가 가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고, 사용 및 진단 보고서는 체크 해제. 뭔가 이 연결되는 속도가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웨어 OS로 바뀌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어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4부터는 기존 타이젠 OS를 단종시키고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했습니다. 그래도 앱은 동일하게 삼성 웨어러블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니까 원 UI 워치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버전은 일단 3.0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버전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안드로이드 OS 11이 기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통합이 되는 거네요. 원 UI 워치 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이제 원 UI로 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화면의 UI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단에는 현재 시계 페이스와 배터리 잔량이 나오는 것은 동일하고요. 가운데에 이 메뉴 4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시계 화면, 애플리케이션, 타일, 빠른 설정창이 있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스토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말이 많죠. 기존 타이젠 OS에서 앱을 구매하신 분들은 갤럭시 워치 4에서는 OS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기존 사용자들을 구제한다는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아서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서비스를 잘 해오다가 종료된 것이 꽤나 많죠. 빠른 시일 내에 환불 등의 대책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일이라는 것은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서 위젯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 타일로 이름이 바뀐 것 같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자, 심전도 체크, ECG. 자, 여기에 추가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혈중산소 농도도 추가를 하고요. 미디어 컨트롤 추가하고, 갤럭시 버즈 컨트롤러, 헬스 요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AP가 바뀌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W920이 탑재되었습니다. 워치 액티브 2에서 사용했던 엑시노스 9110에 비해서 CPU 성능은 20% 정도 상승했고요. 하지만 성능 향상이 몇 년 만에 바뀌는 AP치고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버벅임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램의 용량이 1.5GB로 2배 정도 늘어났지만 LPDDR4X가 탑재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장 용량은 4배나 커진 16GB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위젯을, 타일을 왔다 갔다 해도 일단 버벅임 같은 거는 없네요. 이렇게 막 왔다가 갑자기 홈 버튼을 누르면 살짝 버벅임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자, 이 터치감도 실제로 물리적인 다이얼을 돌리는 듯한 소리까지 나면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치 베젤을 돌리는 이 터치감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끝단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합니다. 현재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갤럭시 워치 4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건 좀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서는 원을 그리듯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네. 애플워치가 이런 방식을 쓰죠. 근데 이제 확대는 안 되고요. 터치 베젤로도 이동이 되고 위치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앱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설정 창은 전작과 타이젠 OS처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체성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바디가 대명사인데 이제는 이런 것을 워치에서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측정을 누르고요. 그러면 일단 남성 키를 넣어야 되겠죠. 이러면 비밀이 다 공개되는데 자, 일단 181로 넣고 몸무게는 76kg. 자, 위쪽으로 쪼이게 착용해라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체지방률이 16.2%면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 수치가. 저는 좀 20%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인바디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인바디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측정을 하고 하체 쪽도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18%의 정확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팁에서 진단까지 내려주고요. 건강한 편이지만 체지방은 적당량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더 많이 먹으라는 소리죠. 내가 간단하게 말하면 밥을 좀 더 많이 먹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제가 80kg를 넘어서게 되는데 지금도 좀 힘든 것 같은데 70kg 초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말라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또 살을 조금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갤럭시 워치4의 심전도 체크로 백신의 부작용을 잡아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삼성에서 의도적으로 광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돈값을 제대로 했죠. 저는 현재 2차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저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심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동리듬이 나왔는데요. 심방세동이 나오는 분들은 병원에 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센서 부분에 필름을 붙이면 체지방 측정이나 심전도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착용감은 워치 액티브 2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봉기를 하면서 계속 차고 있었는데 찝찝한 건 확실히 덜하네요. 이렇게 꽉 차도 세게 차더라도 확실히 덜 찝찝하고요. 센서 부분이 조금 평평해진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전작에 비해서 세로 길이는 0.4mm 길어진 44.4mm이고 폭은 0.7mm 줄어든 43.3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보기에도 그렇지만 실제 수치도 1.1mm 얇아진 9.8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0.3g 무거워진 30.3g입니다. 밴드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361mAh로 전작에 비해서 21mAh 정도 늘었습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40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제 경험상 실제 착용하고 사용하면 이틀 정도 쓰면 오래 사용하는 겁니다. 40시간이면 이틀이 넘는 시간이죠. 충전은 무선 충전 방식이고 동봉된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자, 56%에서 1시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충전 시간이 좀 길겠는데요. 아마도 이게 고속 무선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5W 충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작에 비해서 자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갤럭시 워치4를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모두 받았을 겁니다. 세리프 TV 5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딱 뜯어서 한번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선 충전기를 여기에 끼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거치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책상에 이런 식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4를 거치해 두고 충전도 되고 AOD 기능이 있어서 탁상시계 같이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는 네이밍에서 묻어나듯이 귀엽고 활동적인 느낌이 들었다면 갤럭시 워치 4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타이젠 OS를 버리고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들이 있지만 호환성에 한계가 있는 타이젠 OS를 포기한 것은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보상 문제 등은 삼성에서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게다가 모델명을 정리한 것도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바꾸지 않던 AP도 조금 부족하지만 신형으로 바꾼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장시간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잠깐 개봉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가능성이 있는 전환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나 갤럭시 워치 3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갈아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 4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